자,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대도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1번 오른편이죠. 시, 도, 대도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전국 정부 긴급협의죠. 중행장 요청, 중행장이 누구라고요? 각부 장관, 이 아닙니까?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3번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을 지정할 때 면적은 3만 이상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지가 1만 이상, 공업은 3만 이상, 보존녹지 구역 지정할 수 없어. 도시지역 밖으로 나가야 되면 원칙 몇만? 30만. 예외,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20만. 그러니까 3번은 3만이 아니고 30만 이상. 틀렸죠? 4번,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관계 행정경 장관 협의할 경우 지정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하고도 협의합니다. 5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다만 취락지구와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14번입니다. 개발계획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1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이상과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데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동의 안 받습니다. 국가가 시행자니까 동의 안 받아요. X. 개발계획에는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2번 X. 3번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생활 안정 대책은 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므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구역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뭡니까? 순대사기. 이런 문제 나오면 있는 거 써놓고 묻지 없는 거 써놓고 절대 안 물어요. 구역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고. 4번 농림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6개나 있다. 6개. 그런 거는 절대 함정 쓰는 게 아니고 하나 툭 던질 때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암기 못해도 4번 같은 경우 요령으로 풀어도 요령은 지금 정도 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하나, 개발계획 공모. 둘, 자연녹지. 셋, 생산녹지. 100% 30이야. 넷, 도시지역에. 도시지역에가 뭡니까? 관농장. 5,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 6, 주상공 면적이 100% 30이야. 6개가 있는데 이 6개들이 지문 하나 나올 때는 언제나 있는 거 써놓고 물어봐요.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의심 말고 100% 맞아요. 100%. 그러고 나오면 5번 개발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모르면 간첩이 간첩. 자, 도시개발법 요약지 갑니다. 요약지. 도시개발법 가가지고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봅니다. 보통 2문제, 3문제요. 68페이지. 68페이지 개발계획 먼저 합니다.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자, 1번 개발계획 원칙,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할 때 수립합니다. 예외, 개발계획 공모, 벌써 나왔죠? 개발계획 공모, 다음에 해당한 지역은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개발계획 공모,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가로 들어가야 돼요. 100% 32 할 때, 도시지역 외, 말 바꿔야 되고 뭐라고? 관농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자연환경 말 바꿔야 되고, 그리고 주상공, 그리고 균형발전 있죠? 균형발전. 자연환경 면적은 제외하고, 그리고 주상공 면적이 100% 30 이하인 점. 한 문제도 나오니까 암기해야 되고, 지문 하나 나오면 무조건 있다고. 한 문제 나오면 암기해서 풀어야 되고. 개발계획 변경인데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옆에 3번입니다.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1 토지 소유자와 포인트를 와 총수 2분의 1 동의.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동의 안 받아요. 환지 방식 할 때는 면적 3분의 1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인데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 1명.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 각각 1명, 의견 청취량 공납건물 후 집합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으면 공납건물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증가된 자는 수에 포함하지 마라. 뭐뭐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 전 기존 소유자를 기준한다.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토관리청 동의받는다. 개발계획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그리고 7, 8, 9, 10 순대사기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순환개발 대 임대주 건설의 대 수용사용의 기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암기해야 되고 개발계획은 관리계획의 일부니까 상위계획인 광역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되고 330만 이상 되는 개발계획에 대한 330만 이상 되는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고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지정인데 구역지정 절차 첫 번째 구역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는 원칙 시도 대도시입니다. 시도 대도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 필요하면 구역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의하고 시도 대도시 걸쳐 있으면 둘 이상의 시도 대에 걸쳤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지정한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암기하죠. 국, 정부, 긴급협의, 중행장 요청, 각부 장관 요청, 국가가 개발, 정부 출연기관장, 공공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했을 때, 그 다음에 전국 정부 긴급이니까 천재지문 긴급 협의 그러면 시도 대도시장간 협의가 안 됐을 때 암기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지정 요청인데 2번 중행장은 각부 장관은 국장한테 요청하고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 시군구 도시에 잠을 거쳐가지고 시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4번 이제 구역 지정자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특도시군구한테 제한할 수 있는데 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명 이상이면 국장한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동의서 첨부해라. 그리고 제한받았으면 2달 내 반영한다 만다. 결과 통보받아 부득이하면 한 달 연장할 수 있고 비용은 협의해서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며 면적이 큰 지역을 관할 많이 걸친 시군구 찾아가서 제한하고 분할도 있고 결합도 있어요. 분할도 있다. 효율적인 추진 분할, 도시의 경관보 결합인데 분할할 때는 분할로 각각 면적이 얼마 이상? 10,000 이상. 그까지는 잡아야 돼요. 분할도 있고 결합도 있는데 분할로 각각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 규모인데 도시적 안팎에서 도시적 안쪽,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는 10,000 이상, 공업적은 30,000 이상. 생산녹지도 10,000 이상은 맞는데 생산녹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때만 도시적 밖으로 나가게 되면 원칙 30만 예외, 아파트 연립 어쩌고 저쩌고 20만.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에서 주상공 빼고 자연녹지 생산이 도시적 외에 구역 지정할 수 있냐 없냐. 보존 목적이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이 구역이 지정이 되냐 안 되냐 얘기요. 이랬을 때는 보존 목적이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이 보존 녹지는 아예 빼버린 거예요. 구역 지정 못하니까. 그럼 보존 녹지 빼고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존 목적인지 구역 지정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첫 번째 광역개발이 수립이 됐냐 안 됐냐. 됐다.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고 광역개발이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 한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상공은 면적이 맞든가 말든가. 주상공은 광역기본계획이 있든가 말든가 면적만 맞으면 지정하고 주상공이 아닌 지역은 광역기본계획이 있냐 없냐 따져가지고 있다. 광역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지정하고 광역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으면 그때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광역기본계획 관계없이 막 간다 취계지균 취약지구 지구단위 계획 지계지
취락지구, 개가 개발진흥지구, 지가 지구단위 계획형 균형 발전, 개, 균 네 가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광역기본계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문제가 거기까지 나오면 좀 복잡해집니다. 3번 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고 의견 청취 얘가 간혹 나옵니다. 이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 수립 절차는 똑같아요. 구역 지정한다, 개발계 수립한다, 의견 청취가 공람이나 공청을 통해서 의견 청취하는데 공람이 공고 열람인데 공고는 어디다냐?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공고하고 홈페이지. 100만 이상이면 공람후 공청에 해야 한다. 협의 심의 거쳐 지정고시한데 협의는 관계부처장과 협의한데 이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하고도 협의한다. 100만 이상이면 국장하고 옛날에는 100만 이상이면 국장 승인인데 지금 국장 승인이 아니고 국장하고도 협의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자동 도시지역되고 지구단위 계획됩니다. 단 취락지구하고 도시적 밖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되면 건물, 주 허가받습니다. 건축물, 건축, 가수건축물, 대수선, 용도 변경, 공점 설치 허가받고 토지형질 변경, 토덕적지, 토지분할, 물건 적재 한 달 이상 허가받고 중목의 벌점의 식재 허가받는데 반대로 안 받는 경우는 재복구 재난수업 응급조치 안 받고 또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안 받고 형질변경 받지만 경작은 형질변경 안 받아요. 토속채취 받지만 자연경관을 훼손치 않는 토속채취는 안 받고 물건 한 달 전 적치는 받지만 전치 남겨두기 한 대지에 물건 쌓는 건 안 받고 종목의 벌점의 식재는 받지만 관산용 종목의 임식재는 안 받는다. 단 경작지에서 관산용 종목의 임식재는 받는다. 기득권 보호해가지고 건물 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되면 30일 내 신고하고 개수한다. 이렇게 해서 건물 쭉 허가받으면 국토개법 개발 허가받은 거고 이게 건물 쭉 허가를 하려고 할 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듣고 허가해야 되고 구역 지정이 해제 그런 사는데 구역 지정이 해제 그러면 누구 생각하고 진주에 성태 생각해가지고 사무실 2개 5330 사무실 2개 가지고 있는데 비번이 몇 번이다? 5330번이다. 삼실 뭐라고요? 실시계 인간은 3년 2개를 먹어. 개발계획은 2년 5330 뭡니까? 330만 이상이면 5년이다. 삼실 2개 5330 올해 히트작 가장 좋은 거 삼실 2개 5330 삼실 실시계획 3년 2개 개발계획 2년 5330 B번이 5330, 330만 이상이면 5년. 잘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1번 구역지정과 저거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날. 두 번째, 공사료 공고 다음날, 환지방심 환지청 공고 다음날. 그 다음에 구역지정 후 개발계 수립한다. 구역지정하고 2년 내 개발계 수립고를 하면 2년 되는 다음날. 330만 이상이면 5년. 개발계 수립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날. 330만 이상이면 5년.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정전 환원하고 지구단위 폐지되는데 공사하려 공고 다음날, 환지청 공고 다음날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고 폐지되지 않는다. 이 개발계획과 구역지정이 보통 2문제, 3문제입니다. 개발법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고 자 이제 문제 15번입니다. 15번 도시개발 조합이다. 틀린 것은 조합 틀린 것. 1번 조합도 반드시 나옵니다.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재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할 때는 지정권자에게 변경 신고. 조합 설립 인가 받았죠? 인가 받은 사람 변경 뭡니까? 변경 인가죠. 변경 인가인데 두 가지가 신고죠. 얘는 잘 나오니까 암캐했죠.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과 공고 방법 변경은 신고다. 1번 5. 2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의 이 도시개발법도 동의기준 보라고 보지 말라고 면적은 언제나 3분의 1이고 총수는 언제나 2분의 1이니까 뭘 보라고? 와 또는 와입니까 또는입니까? 와 그래야지. 또는 틀렸어요. 3번 조합의 임원은 서임자가 결격서에 해당하면 다음날 자격상실이고 4번 조합은 지정검정 인가받은 후 등기하면 성립하고 5번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이 준용하고 조합법입니다. 유학지 75페이지 반드시 나와요. 조합은
요약집 75페이지 조합입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인가 받습니다. 7인 이상 정관 작성 지정권자인가. 자, 인가받는 변경한다. 변경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니까 변경 인가를 받았는데 두 가지 신고다. 얘는 잘 나온다고. 주된 사무소 소재 정가,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 공고 방법 변경은 신고.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서 필요합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의자 수 산지 보면 돼. 한지 방식 개발계 수립할 때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국공유지 포함한다. 공유토지 1명,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주민의 의견 청취랑 공당공걸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공당공걸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늘어난 애는 소유자 수에 포함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똑같은 얘기고. 2번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면 동의서도 빼야 되고. 3번 동의 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면 나는 그대로 동의하게 됩니다. 나 또한 이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고. 조합의 법적 성격은 법의입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조합은 이제 법의입니다. 법인의 성립시키가 등기한대. 그래서 법인은 주된 사무소에 등기하고 등기해야 성립한다. 중요. 등기해야 성립. 그래서 조합의 대표자는 인가법권 30일에 등기해야 되고, 조합의 구성에서 조합원인데 조합은 구역간의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그 안에 도시개발 구역 안에 살든 안 살든 토지 소유자는 동의하든 안 하든 정신이 있든 없든 좌우지간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은 개인이든 국가든 무조건 조합원,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의 권리 의무 첫 번째 A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같습니다. 평등 의결권. 공유토지는 대표이자 한 사람의 의결권이 있고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의결권이 있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령 공당 공개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은 맞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조합은 경비 내야 되고 그건 통하고 상식이니까.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는데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이 하는데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한다. 그러니까 임원은 의결권 갖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하고요. 임원의 직무 조합장, 조합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세, 이사의 의장이 되고, 이사는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사무 분장, 업무 나눠보고,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 다음에 조합장 이사의 자기관리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비리방지적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임원직은 또 다른 조합의 임원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내용 알려하지만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섞지 말고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에 닿으면 다음날 자격상실. 대의원에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그 다음에 대의원에 왜 만듭니까? 총회 권한 대행하려고 대인을 만들었는데 다음에 해당선 권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권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뭡니까? 개임, 한, 정해. 그게 권한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꾸 그걸 써놓고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권한 대행할 수, 총회 권한 대행할 수 없는 게 뭐라고? 개발계 수입 변경, 임원 선출, 한기 작성, 정관 변경, 합병 회사인데 그 해산도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후 해산은 된다고 그랬어요. 청산금 지급이 끝난 다음에 해산은 됩니다. 거기까지가 조합인데 마음 편하게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었고 16번입니다. 16번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 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토지 소유자는 시행되는 사업장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하고
토지소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된다. 민간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요. 민간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민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5종. 3번 위 2의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여건 산정 기준은 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하고 도시법 구역 지정 고시 그 날짜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계산한다는 얘기고 기준 이후에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총수에 포함하고 동의한 사람으로 봅니다. 4번 공치법을 준용하면서 실시의 인가를 고시할 때 공치법 사업 인정 및 고시 있는 걸 본다. 4번 같은 질문을 보고 뭐라고요? 답이 손들고 있다. 답이 손들고 있다. 무엇을 사업 인정 고시 본다? 세부 목록 고시.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돼, 말이. 5번 재결 신청은 공치법 규정에 불과하고 개발 결정안 돌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답은 4번. 잊으면 안 됩니다. 국토개법은 무엇을 사업 인정 고시? 실시계 고시. 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 도정법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바로 17번입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틀린 것은 1번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정전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정전 토지에 대해서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예정지 지정이 효력 발생되면 생각해요. 정전 토지 소유자는 임차권자는 정전 토지 사용 수익할 수 없죠. 예정지 가서 사용 수익해야 돼요. 1번은 O. 2번 환지 예정지 지정한 때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는 경우 예정지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예정지 지정 효력이 발생할 때 정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받은 데 권리행사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되면 정전의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그 정전 토지에다 예정지 지정받은 데 와서 쓸 거니까 방해 거부하지 마라. 네 글자로 수, 인, 의, 무. 4번 환지 예정지 지정할 경우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이것은 예정지 정할 때 소유자만 딸랑 정하지 말고 임차권자 있으면 같이 정해라 이 뜻이고. 5번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과 동일하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 토지와 똑같이 뭘 할 수 있다? 사용수익은 할 수 있어도 처분은 할 수 없다. 사용수익 처분하게 되면 그건 환지 처분이지 환지 예정지가 아니고 처분권은 정전 토지, 사용수익권은 예정지. 5번이고요. 18번입니다. 환지 처분 효과 틀린 것은 1번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은 다음 날부터 정전 토지를 본다. 다음 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다음 날. 2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하는 정전 토지의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전과 확정 언제라고요? 다음 날. 소멸은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3번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정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4번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체배지는 매입한 자가 매입 뭐라고요? 매입 법률행위 뭐가 나야 돼요? 등기한 때. 공법에서 등기한 때 딱 하나 있어요. 전부 다 법률 규정인데 유일하게 얘만큼 매입 그랬으니까 너는 매매네 계약이네 법률행위네 등기한 때.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체분을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한다. 4번 틀렸네. 5번 입찰지 처분 받은 경우 정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환지계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과 해당 금토지 공유지분에 존재한다. 그럼 안 나온 게 뭐가 안 나왔어요? 환지 처분 효과에서 체비지 보류지 안 나왔는데 체비지는 누구? 소유권이 누구? 시행자. 보류지는 누구?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환지 처분 효과도 중요하고. 19번입니다.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가 정비계획 지정이다. 틀린 거.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은 기본계획을 10년 내에 수립한다.
2번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국장에게 보고한다. 3번 대회를 제외한 시군구 정쟁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내에 정비계획 수립해서 시도에게 정비계획 지정 신청해야 된다. 4번 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계 및 투기 수요 유입 방지에서 기본계획 공람 등의 정비 예정비에 대해서 2년 이내 기간 1에 1년 연장할 수 있다. 정해서 건축물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5번 정비계획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계획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틀린 것은? 이게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하고 기본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뭘 만들어요? 정비계획. 정비계획에 맞춰서 뭘 지정해요? 정비구역. 이거는 좀 암기 좀 해야 돼요. 기본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 하나의 도시 관련 누가요? 특별시장, 또 광역시장, 요약집 다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일반적인 시장, 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는데 구는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구는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한다 그랬고 그러면 정비계획은 누가 만든다고? 정비계획은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장이다. 그래서 특별시는 누가 하고? 구청장이. 광역시에서는 군수구청장이. 특별자치시는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자기가 직접 하는 거요. 누가 한다고요? 본인이 시정해야지. 누가 한다고? 이것은 군수가 하는 거요. 기초업무를 수행하는 장이하고. 그러면 정비구역은 누가 광역자치사, 광역 누구요? 시도지사. 그리고 누가 한다? 여기는 대도시가 있으니까 누가 한답니까? 하면 당연히 특별시장에, 여기는 광역시장에, 특별자치시장에, 특별자치도지사가, 대도시시장에, 이것은 도지사가,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1번 보면, 자, 기본계획은 문제가 기본계획이니까 특별시광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은 기본계획 10년 달수를 받는다. 몇 년마다 재검토한다? 5년. 맞네요. 2번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국장에 보고해야 된다. 이게 은근히 잘 나오거든요. 기본계획 수립 변경했으면 국장한테 보고하고 얘도 잘 나와요. 정비구역 지정했으면 국장한테 보고하고 특이하게 국장한테 보고하라 얘는 잘 나오게 기억하고 3번 시장,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시도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 본인들은 직접 기본계획 만들고 직접 구역, 정비계획 만들고 직접 구역 지정하고 얘를 뺀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요청해야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지정해 줍니다. 맞는 거고. 4번 패스. 4번 제가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5번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으면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걸 본다. 없는 게 있습니까? 5죠. 정비구역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 정비계획의 내용에 뭐가 있더라?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있으면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4번은 몰랐다 치고 1, 2, 3, 5가 명백히 어째요? 맞았으니까 4번은 틀렸다 그래야지. 4번 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에서 기본계획 공람 등의 정비 예정계에서 2년이 아니기가 3년입니다. 3년 이내 기간 1에 1년 3년 이내 기간 중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데 연장이 1회 1년입니다. 1회 1년. 이 부분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은 좀 봐야 돼요. 요약지 좀 한번 보고 갑시다. 요약지 몇 페이지? 요약 95페이지. 요약지 95페이지 보면은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인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1번 국장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10년마다 기본 방침 만들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국장이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방침 10년만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이 얘기고, 그 밑에 나와 있듯이 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지정권자, 그 부분은 좀 마무리 좀 해야 돼요.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에 대한 정비사업의 방향 제시니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그 기본계획에서 뭐가 나와요? 정비 예정계획이 나오니까 예정계획에다 뭘 만드는데? 정비계획 만드는데, 정비계획은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군가 되고, 정비구역은 누가 한다고? 원래는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 하는데,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시장도 지정한다. 그래서 시도 대도시가 된 거고, 시도 대도시. 그 다음 보게 되면 96페이지 기본계획의 내용에 뭐가 있는가? 이게 기본계획의 내용에 뭐가 있는가? 이거 알려고 했으지 말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면 못 맞죠. 정비계획 내용에 뭐가 있는가 알려고 했으지 말고, 단지 기본계획에 뭐가 있더라? 정비 예정구역. 예정구역에다 뭘 만든다? 정비계획을 만든다. 그걸 알아놓고. 그래서 기본계획은 정비 예정구역,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있습니다. 1번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이 10년대를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재, 특자도 대도시는 반드시 수립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한 그때만 수립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재,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수립하고 본인이 직접 확정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 승인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는 기본계획 수립됐으면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 기본계획 작성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고. 그럼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정비계획이죠.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내에서, 여기 봐요. 이게 지금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를 갖다가 뭐라 한다?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를 갖다가 우리 도정법은 줄여서 뭐라고 한다? 시장호수, 시장호수. 도정법 줄여서 시장, 군수를 부릅니다.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를 이 법에서 뭐라고 쓰기로 했다? 시장군수를 쓰기로 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어쩐다? 시도지사한테 구역정 신청한다. 단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구역 지정을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97페이지 가게 되면, 자, 거기서 이제 96페이지 맨 밑에서 뭐 하나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한테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정비계획 위반 제한. 사유가 세 가지인데 하나만, 첫 번째 하나만. 몇 년? 1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 안 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만들자 제안하고, 제안받은 시장군수 몇 달 대답하고 60일, 부대기업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아놓고, 정비계획 지정 간단하게 시도 대도시 지정한다. 시도 대도시 지정.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정비계획 지정고시 효과 4번에 1번.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하면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 시켜요.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되면 정비계획은 뭐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2번은 반드시 뒤집어요. 정비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에는 정비계획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정비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면 지구단위 계획은 정비구역이 됩니다. 정비구역 안에 행위자는 개발구역하고 똑같아요. 도시개발구역하고 똑같은데 뭐만 틀려? 대수선. 대수선 빼고 나머지 똑같아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정비구역에서 건물 쭉 허가받는다. 건축, 가스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받는다. 대수선은 도시개발구 받고 정비구역 안 받고, 공점 설치 허가받고, 토지형태 변경, 토목 처치, 토지 분할, 물건 적재 한 달 이상, 종목의 발전의 식재 허가를 받는데, 반대로 안 받는 거 똑같이 나가요. 재해복구 진환서 응급조치, 농림업용 간이공작물, 그 다음에 형질변경 허가 받는데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안 받고,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토목 채취 안 받고, 전치 학연대대 물가 쌓는 거 안 받고, 종목의 벌점의 식재 받는데 관상년 종목의 임식재는 안 받는데, 이게 경작지에서 하면 다시 받는다. 건물 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가 지정되면 30일 내 신고하고 개성한다. 건물 쭉 허가하려고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듣고 허가한다. 그렇게 해서 개발법, 도정법 허가받으면 국토개발법 개발행 허가받은 건다. 그 내용은 똑같고,
정비계 해제는 해제, 하이한다가 있고 할 수 있다요. 해제, 하이한다. 이 첫 번째, 신청에 의한 해제가 있고 두 번째, 직접 해제가 있는데 해제 신청은 누구한테 그러면 이것뿐만 알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해야 된다. 저기 있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시장은 본인이 직접 해제해야 된다. 해제 신청 어쩐다고요? 한다. 얘가 이러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제 신청해야 된다. 얘는 해제해야 된다. 얘는 해제해야 된다. 이 사유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정비 해제는 몇 년? 3년.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뭐가 있냐 없냐? 추진에 있으면 몇 년이고 2년이고 없으면 몇 년이고 3년이고 도시환경 몇 년이고 5년이고 주거환경 개선은 몇 년? 15년 플러스 3분의 2. 추진의 승인 취소, 조합설비인가 취소. 그러면 해제 신청해야 된다. 해제해야 한다. 직접 해제, 시도, 대도시장은 하나, 둘, 셋. 첫 번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해제할 수 있다. 아무리 봐도 목적 달성 틀렸다. 해제할 수 있다.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정비구역이니까 정비구역도 무조건 하나는 나온다고 봐야죠.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도 하나 나온다고 봐야 되고. 20번입니다. 20번. 도정법상 정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누구 썼습니까? 정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될 수가 없어요. 이 나와봤자 답 정했어요. 정비사업 시행자 될 수 없는 자 국장, 시도의사. 답 나와봤자 국장, 시도의사. 정비사업 시행자는 국장, 시도는 될 수가 없어요. 시행자 한번 생각해봐요.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6명 쫙 생각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3분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을 동의받아가지고 시장으로서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지정하든가 천재지변 긴급 끌면 동의 없이 시장으로서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지정한다. 재개발 그러면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 대등이 정한 자 공동할 수 있다.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서 시장 주택공사 등과 공동한다. 도시환경은 조합이 하든가 소유자가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소유자 과반 동의받아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 대등 전제 공동할 수 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장원수가 직접 하든가 시장원수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지정할 때는 과반수 동의받고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서 시장원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 대등이 정한 자 공동할 수도 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 시행자고 거기서 예외 3명 나가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원칙 시행자를 딱 무시하고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 지정할 수도 있는 그 사유가 몇 가지 있다? 8개 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 정도 하면 시행자 문제 풀려요. 21번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시행 여부 결정 등 옳은 거. 안전진단 가능성 50%. 잘 나와요. 1번 시도지사는 정비계 수입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하기 위해서 재건축 사업 정비 예정역별 정비계 수입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다른 거 싹 무시하고 안전진단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입니다. 2번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원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얘가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원수가 인정하는 들어가 진단해야죠. 깔려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진단 대상을 제외한다고. 3번 시장원수는 건축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요청해서 안전진단할 때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진단 요청자의 부담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맞네요. 4번 시장으로서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요청부터 30일 내 진단 실시한다. 그러지 말라니까. 진단하지 말고 30일 내 할까 말까.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자에게 통보. 5번 시도의사는 정비계 수입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했으면 무슨 얘기요? 시도의사가 왜 정비계 수입 결정이요?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을 왜 해요? 그건 누가 해야지? 시장 군수가 해야지.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요?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지. 어려운 것은 3번이네요.
안전진단도 잘 나오니까 빨리 그 부분만 꼭 정리해봐요. 안전진단 99페이지, 요약지 99페이지. 안전진단입니다. 재건축만 있습니다. 안전진단. 시장 우선 정비계 수입, 재건축 사업 시행령 결정해서 다음 해당은 진단 실시해야 된다. 포인트는 뭐냐? 시장 군수가 한다. 시장 군수가. 언제 하냐 그러면 기업. 때가 됐으니까 예정급별 정비계 수입 시가 도래했다. 때가 됐다. 두 번 주야죠.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함.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요청할 때는 얼마 동의요? 10분의 1 동의. 10분의 1 동의 잡아주고. 자 그러면 안전진단 요청 받았으면 시장으로 며칠 내? 30일 내 진단한다 이러지 말고 할까 말까 실시 여부 결정해서 시도한테 가지 말고 요청자한테 통보한다. 그래서 1번에 함정이 5개요. 안전진단은 시장 운수간다. 요청할 때는 10분의 1이다. 요청받은 며칠 내? 30일 내. 30일 뭐 한다고? 진단 실시 결정해서 누구한테 알린다? 요청자한테 알린다. 안전진단 비용은 원칙은 시장으로서 부담입니다. 예외, 요청이 의해서 할 땐 그자에게 전부 일부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단지 내 주택단지 내 건축물 대상으로 하되 주택단지 내 건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진단 대상에 제외하는 거는 다 보지 말고 그냥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인정한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4번 시장군수의 현지 조사하고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하고 진단 실시하기로 했으면 진단기관에 진단 의뢰합니다. 진단 의뢰하고 5번 진단 의뢰받은 진단기관은 진단 결과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주고 요청자한테 주고 6번 중요죠.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등 주변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 수입 결정, 재건축 사업 시행령 결정한다. 정비계 수입 결정, 재건축 결정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7번 시장우선 정비계 수입 재건축 결정했으면 그 사실 시도한테 보고하고 안전진단 결과 첨부해서 시도한테 보고하면 보고받은 시도의사는 진단 결과가 뭔가 좀 잘못됐다 생각되면 뭔가 좀 이상하다. 공단의 연구에다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해가지고 적정성 검토 의뢰해서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정비계 수입 결정 취소, 재건축 결정 취소를 해야 되는데 시도가 안 하니까 옆에 있던 국장이 시도한테 자료 주라 해가지고 국장이 보고 다시 국장이 시도한테 정비계 이 안전진단 결과보다 적정했는가 검토 의뢰해라. 그러면 시도가 의뢰하고 의뢰했더니 결론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시도의사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 수입 결정 취소하세요. 재건축 결정 취소하세요. 요청할 수 있고 시군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드려야 된다. 이게 안전점검 절차인데 출제가 좀 잘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 22번입니다. 도정법상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재개발 틀린 거. 문제가 재개발입니다. 1번 기반시의 열악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맞나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첫 번째 저소주민 집단 거주하고 극히 열악 주거환경. 재개발은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상업공업에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등 정비 정전가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재개발은 뭐라고? 열악 주거환경. 맞습니까? 맞죠? 2번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설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조합이 된다. 조합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가로주택 4개 있는데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조합원이고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다. 그러니까 2번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설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조합원이기에는 틀렸고 3번 일정한 경우 시장군수가 토지등 소유자 동의 얻지 않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죠. 가장 좋은 게 원래 재개발은 누가 한다고 원칙은 조합이요.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한 공동할 수도 있는데 그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시장군수가 나가 소유자 의사무정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정비계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방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 수, 환, 혼용 재개발은 환이요. 관리처분 환지 재건축은 관리처분 도시환경은 환이요. 관리처분 환지
주관계 관리는 기발지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물량 소유자 해라. 그 다음에 가로혜택 정비는 관리처분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5번 조합설 인가후 양도 증가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될 때 조합원의 권리 취득한 조합 본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후 조합원 지위 양도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단 어디서? 투기과열지구 누구만? 재건축만 금지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금지가 되는데 금지에서 2명 빼놓죠. 2명 누구 봐주고? 상속이혼은 봐주고 얘한테 사면 돼. 얘한테 사면 돼. 얘가 누구예요? 전부 다 다른 동네 이사 갔네. 전부 다 상속받은 주택 이사 갔네. 전부 다 해외 이주 2인 여생 해주로 경공매로 날아가는 거. 그런 걸 취득하면 된다고. 그쪽 파트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23번입니다. 23번 관리처분계획 틀린 겁니다. 1번 사업시행되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내 계략적인 부담금 내용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 소유자에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며칠? 60일 잡아야죠. 60일 틀렸네. 2번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신청해야 된다. 상식적력이요.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해라. 3번 너무 넓은 토지 건물이나 정비계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있다. 4번 1세대가 1 이상 주택 소유할 때 1주택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하면 1주택 공급.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다음 주부터는 예외만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5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처분 관리한다. 맞는 말이요. 24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원칙적인 시기는 관리처분계 인가후입니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후. 이 도정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은 100%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관리처분 또 가요. 관리처분계. 이 지금 정비사업 조합도 100% 나오는데 하여튼 이번 주에 빠진 건 다음 주에 다 나와요. 문제 만들 때 그 다 해가지고 문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서 없는 건 다음 주 다 나옵니다. 다음 주 다 맞추고 싶으면 오늘 안 했던 것만 골라서 복습합니다.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5절 관리처분계 무조건 나옵니다. 1번 분양신청에서 양가를 1번 얘 별로 안 중요합니다. 별로 안 중요. 부담없이. 자, 분양신청 받읍시다.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60일 내에 시상의 날짜 바꾸니까 60일 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알려줬어요. 언제까지 하라고 알려줬어요? 있을 때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2일 하되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번 대지 또는 건물에 대한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하면 되고 우편 방법으로 분양신청할 때는 분양신청 기간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 이게 양과 일반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혹시 또 이게 나온다 그러면 핵심은 다 정해져 있어요. 분양신청 기간 알려주라고 언제까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60일 내. 이때 분양신청 기간 어떻게 한다?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2일 하되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분양받고 싶으면 토지 소유자 분양신청 하라고. 언제까지? 분양신청 기간 내. 누구한테? 사업시행자에게. 나는 직접 한 거 우편 할 건데 우편. 분양신청 내 발송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 2번 양가를 2번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 얘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 정상적이면 얘가 답으로 나와줘야 돼요. 개정된 내용인데 작년에 안 나오고 엄청 중요하니까. 분양신청을 안 했어요. 했다가 철회했어요. 했는데 내게 너무 작아가지고 관리처분 제외됐어요. 셋 다 분양권이 없다죠. 관리처분에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 반드시 암기하죠. 관리처분에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해야 된다. 얼마 준대요? 둘이 알아서 하세요. 얼마를 넣고 알아서요? 둘이 알아서 협의해야 되는데. 자, 지금 2번 보게 되면 청산금액은 시행자가 소유해서 협의해서 정하되 시장은 수차는 간평업자 2 이상 평가 산술 평균 가치를 넣고 협약할 수 있고 분양신청 받고 남는 잔여분이 있으면 보호료를 정하든가 조합원 여유자 일반이 분양한다. 안 중요하고
관리처분계 작성 규정, 관리처분계 작성,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뺀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수립해서 누구인가요? 시정수인가. 인가받은 사람을 변경한다, 중지한다, 폐지한다, 한다.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요? 관리처분계 누구 인가받아요? 시정수. 인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요? 인가받은 사항 중 어쩌고 저쩌고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라는 말씀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변경, 그게 무슨 변경이요?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 신고한다, 통보한다, 그 말 써야지. 나중에 문제부 경기 나오니까 그때는 신고한다, 통보하면 그 말 써야지. 변경 인가받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경미한 변경은 절대 종전들도 따르면 안 돼요. 그러면서 관리처분계는 뭐가 있습니까? 많답니다. 이런 게 있다. 무조건 있다. 있는 것을 놓고 있다 없다 물으니까 관리처분계는 분양설계가 있다. 있다. 관리처분계는 분양 대상자 주소가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다. 사업은 남겨하시고 정전 토지 건물은 언제 날짜 평가해요? 그러면 언제 날짜 평가합니까? 정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 인가고시 1. 암기하지 암기. 사업시행 인가고시 1. 나는 사업시행 인가고시에 내 건물이 미리 철거됐는데 그래야 그것은 철거 허가 받은 날. 관리처분계 작성 기준은 이게 공통 기준합니다. 개별 기준 못합니다. 관리처분계 1번 정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 환경, 위지면의 면, 터, 수, 리환, 면적, 이용상, 환경 세 가지가 필수고요. 필수. 나머지는 고려하든가 말든가 하고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면 증가하는 감소시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고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나 정비계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는 현금 청구할 수 있고 4번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며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가 하면서 보성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 있는 대지에 공유지분 줄 수 있습니다. 분양설계 암기합시다.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6번 주택공급인데 1번 원칙입니다.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할 때는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의 1주택 1토지 공유도 1주택. 그러니까 대원칙은 하나입니다. 원칙은 하나. 혼자서 100개 가졌던 100명이 하나 가졌던 하나 준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 쫙 5개 있는데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져. 자, 다음 같으면 그 방법에 따라 첫 번째 2인 이상의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절에서 공급 방법을 따르 정했으면 그 방법 따르고 두 번째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과밀박 재건축 근로소 숙소 기숙사 용도 국가지하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세 번째 정전토지 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가격이 안 된다. 정전주택 전용 면적 범위에서 2개. 그래서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최대 몇 개 받느냐 그러면 무조건 자료를 주면서 최대 몇 개 그러면 2개부터 출발 2개부터 무조건 2개부터 출발하는 거요. 하나는 없어요. 최대 몇 개 그러면 2부터 출발한다고. 정전토지 건물 가격 범위 내 2개 이 가격이 안 되면 정전주택 전용 면적 범위 2개를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0이야 작은 거 60이야 60이야는 이전 곳이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한대. 4번 가로일대 정비 사업은 3주택 이하를 하되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가구 주택 그 가격을 이 분양주택 가장 작은 평수 가격으로 나눠요. 나는 수만큼 준다. 참 다가구는 빼고죠. 다가구 헷갈렸어요. 가로일대 정비 사업은 3주택 이하를 하되 다가구는 그 다가구 주택 토지 건물 가격을 분양주택 가장 작은 분양가로 나는 수만큼 주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겠고 그리고 과밀안이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과밀안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재건축은 3개까지 줄 수 있다. 그래서 재건축은 우리가 재건축만 보십니다. 재건축은 원칙은 몇 개 주는 거예요? 재건축하게 되면 대원칙은 몇 개요? 하나잖아. 1주택인데 예외해가지고 재건축을 개인이 가졌을 때 개인이 첫 번째 과밀 바뀌다. 그러면 재건축을 자 갑이라는
갑이라는 개인이 자, 집 10개. 10채 가지고 있다. 원칙은 몇 개 준다? 하나 준다, 하나. 예외적으로 과밀 밖에서 10개 가지고 몇 개 준다? 10개 준다. 얘가 과밀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몇 개 준다? 그럼 나눠야 돼. 과밀 안에서. 자, 그러면 그게 투기 과열지구 아니냐? 투기 과열지구 받긴 해가지고 투기 과열지구 받긴 몇 개 줄 수 있다? 3주택. 안쪽은 몇 개 준다? 최대 몇 개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기본 2개 나가라, 2개. 정전, 주택, 건물, 토지, 주택,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전용 면적 범위 2개 그러니까. 대원칙은 하나고 나머지는 조건에 따라서 다 그때그때 계산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대지 등의 가격평가라는 사인데 정비 사업할 때 가격 산정하는 건 3개 있죠. 3개. 생각해봐요. 첫 번째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두 번째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세 번째 세입자 손실보상. 딱 3가지요. 정비 사업하면서 가격 산정은 3가지가 또 정전 토지 건물 얼마짜리냐, 분양받은 대지 건물 얼마짜리냐, 세입자 손실보상 얼마짜리냐. 3가지. 이 가격 산정은 간평업자 2인 이상 평가한 산술평균인데 이 간평업자 2인 이상을 누가 선정계약해? 이게 문제잖아요. 간평업자 쉽게 누가 데려와요? 그러면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누가 데려오고 시장운수가 선정계약한 간평업자 2인 이상이고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시장운수가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총회 선정한 1인 이상. 제가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서 관리처분을 변경 중지할 때, 관리처분계 변경 중지할 때 박스 위요. 관리처분 변경 중지할 때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은 시행자와 소유자 전원 합의에 의해서도 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옆에 가게 되면 5번 안준경 6번 1번 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물은 관리처분계에서 관리처분합니다. 1번 질문 아주 잘 나와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이 뭡니까? 분양계획이죠. 분양계획 내용 그대로 분양처분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2번도 잘 나오고 4번에 1번 봅시다. 4번 1번 정전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은 언제 철거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이 집 안 돼 중요하니까 기존 건축물은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요? 관리처분계 인가받으면 건물 철거가 되네요. 그럼 위에 2번 사용수익 정지. 2번 사용수익 정지.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건물 철거가 되죠. 안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철거할 수 없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 고시일까지 이전 고시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 고시일까지 정전 토지 등 사용수익은 안 돼요. 철거하고 공사니까 비켜라. 나가라. 언제까지? 새집 받을 때까지. 언제 새집 받는다? 이전 고시 다음날. 그러니까 이전 고시일까지는 정전 토지 등 사용수익 할 수 없는데 탄서가 잘 나와요. 시행자 동의받았다든가 또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는 계속 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지상권 등 계약 해지 얘는 상식으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목적 달성 안 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으면 당연히 금전반환 청구한다 안 한다? 한다.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없을 대비해서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시행자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지급했으면 소유자한테 구상이 발생하고 구상이 안 되면 나중에 소유자 소유에 속하는 토지건물을 미리 압류할 수 있고 압류는 효과가 저당권과 똑같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는 임대차 최단기간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최단기간 민법에 있잖아요. 주택임대차 최단기간 주임법이 있고 상가임대차 최단기간 상임법이 있으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 돼서 민법, 주임법, 상임법 최단기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기존 건축물을 언제 철거합니까? 관리처분계 인가 받고 그게 관리처분 받는데 거기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도정법이고 이제 25번 건축법 25번부터는 잠시 쉬고 합시다.